LAFC가 가하는 공포를 이해하려면 승리자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로만 비르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한때 시그널 이두나 파크의 밝은 조명 아래서 경기를 지켜봤고 도르트문트 소속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막강한 공격력을 견뎌냈던 골키퍼. 강철 같은 수비벽이었던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에서 주장 완장을 자랑스럽게 차고 뛰었던 노련한 전사. 믿기지 않죠? 한때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었던 선수가 카드 딜러처럼 끌려가더니 팀이 고전하는 와중에도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한국 여론은 분노하고 MLS 팬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세인트루이스 시티의 수비가 손흥민이 교체된 순간 단 10분 만에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두뇌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미리 프로그램된 심리 시스템입니다. 골키퍼 로만 비르키가 손흥민이 경기장에 남긴 상처에 대한 비밀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에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적인 학살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그날 밤 이후 비르키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언론이 마치 독수리처럼 나커룸으로 몰려들어 왜 견고한 수비가 마지막 10분 동안 무너졌는지 질문 공세를 퍼부었을 때 주장 비르키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피로를 핑계대지 않았다. 운을 탓하지도 않았다. 비르키는 최고 수준의 경기에서 얻은 물리학, 심리학, 그리고 실전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을 나갔을 때 우리가 포기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나요? 비르키 감독은 어리둥절해하는 기자들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쓰라립니다. 상대가 80분에 더 잘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7번 선수의 유령이 벤치에 앉아있을 때조차 경기장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강단의 정적이 흘렀다. 비르키는 단순히 패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LAFC가 어떻게 MLS 모든 팀의 수비진을 해킹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악성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다. 비르키의 심리 실험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과학자들이 인지적 단절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경기 70분 내내 손흥민은 단 한 번의 슈팅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일사전에서 보여준 그의 모든 움직임은 정신적 고문과도 같았다. 비르키는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기타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것 같았다. 손흥민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계산해야 했다. 그는 마치 블랙홀처럼 우리의 모든 주의를 빨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70분에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교체 선수 명단에 7번이 표시되자 세인트루이스 선수들의 마음속에 헛된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르키는 이를 안도감의 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손흥민이 터치라인을 벗어나는 순간 동료들의 머릿속에서 딱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르키는 후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70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감이 순식간에 풀렸죠. 마치 가장 날카로운 죽음의 낫이 사라졌다고 무의식적으로 믿었던 겁니다. 자유를 만끽하려고 심호흡을 했는데 바로 그때 치명적인 독을 들이마신 거죠. 비르키는 손흥민이 더 이상 필드에 없었지만 그가 동료들에게 남긴 작전 방식이 진정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슈퍼스타가 없는 상황에서 수비진이 방심한 틈이 생겼고 남은 LAFC 선수들은 마치 그림자 속의 사냥꾼처럼 그 공간을 파고들었다. 72분. 아시안 스톰이 경기장을 떠난 지 불과 120초 만에 로만 비르키 감독이 시한폭탄이라고 불렀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자 수비 시스템의 작은 균열이 즉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LAFC는 더 이상 느리고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지 않았다. 손흥민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짐승처럼 그들은 순식간에 경기 템포를 바꿨다. 불과 70분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을 바짝 마크하던 최소 2명의 흰 유니폼 선수들이 있던 14번 구역은 이제 섬뜩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과 같은 정적 속에서 낯선 사람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경기장 전체가 숨죽였다. 아무도 세인트루이스의 재앙이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막 시작되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저 선수가 바로 마티유 쇼니에르입니다. 그는 늘 성실한 미드필더로 불리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방금 경기장을 떠난 주장 선수의 완벽한 복제품과 다름없습니다. 쇼니에르가 공을 받는 모습을 보세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수비수들이 가장 큰 위협이 사라지자 위치를 조정하는 동안 쇼니에르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수없이 봐왔던 페인트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뜬 후 번개처럼 빠른 피벗 동작을 취했죠. 그 순간
교체 선수석에 앉아있던 손흥민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 쇼니에르는 단순히 힘으로 슛을 날리는 것이 아니었다. 전설적인 7번 선수와의 비공개 훈련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담아 슛을 날리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잘 슛하던 선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었다. 운명적인 한순간에 그 기술의 후계자가 된 것이다. 공을 슈퍼컴퓨터가 프로그래밍한 선처럼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을 가로지르며 솟아올랐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이를 마그누스 효과라고 하지만 미식축구에서는 예술 작품입니다. 뷰르키는 공포에 질려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공의 궤적을 봤습니다. MLS 미드필더가 차는 전형적인 장거리 슛이 아니었어요. 공이 엄청난 속도로 안쪽으로 휘어지더니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잡아당긴 것처럼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72분 AFC가 1-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82분 반대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도 쇼니에르가 좁은 각도에서 전설적인 ZD 커브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두 골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각지대. 비르키는 허사히 몸을 날렸지만 그의 머리카락은 네트에 닿았고 눈은 골문 안에 박힌 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최고의 기술 앞에 제국이 무너지는 슬로우 모션 영화 같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축구계의 위대함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공격수는 흔히 득점수로 평가받지만 손흥민은 그보다 더 높은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력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비르키는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쇼이니에르가 누군가의 기술을 훔친 게 분명해. 평범한 중앙 미드필더가 저렇게 민첩한 발목을 가질 수는 없잖아. 그의 말은 옳았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이번 시즌 철학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다. 그는 손흥민을 수비에 배치하고 마치 그라운드 위의 대학 강사처럼 플레이하도록 만들었다. 손흥민은 더 이상 단순한 골잡이가 아닙니다. 그는 골잡이들을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그의 철학은 스타 선수는 막을 수 있지만 11명의 선수가 각자의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낸다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리그 전체의 진정한 힘은 왕좌를 차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주변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선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MLS의 모든 팀에게 엄중한 경고를 전합니다. 손흥민의 개인 득점 기록만으로 LAFC를 절대 얕보지 마십시오. 세인트루이스 시티의 실수는 이번 시즌 블랙 아미와 맞붙는 모든 팀에게 피와 눈물로 뼈아픈 교훈을 안겨줄 것입니다. 손흥민을 전담 마크하기 위해 3명의 선수를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 미드필더들이 강력한 커브슛으로 당신을 응징할 겁니다. 손흥민의 방심을 막지 못하고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려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순식간에 킬러로 변신해 당신을 골로 장식할 겁니다. 뷰르키는 현재 LAFC에는 손흥민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모든 선수에게 득점 본능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그걸 깨달을 틈도 없이 스코어보드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라고 경고했다.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는 운 좋은 승리가 아니었다. 안정감에 기대던 수비진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결과였다. 비르키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버튼과 미국 국가대표팀의 전설적인 선수였던 팀 하워드는 MBC 스포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르키가 묘사한 것은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선수로의 전성기입니다. 쇼이니에르는 이전에는 그저 유망주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마치 손흥민의 영혼을 가진 득골을 마무리합니다. 한편 데이터 전문가 매튜 도일은 부인할 수 없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LAFC의 페널티 박스 밖에서의 기대 득점 XG는 지난 시즌 대비 300%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팀의 축구 유전자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손흥민은 압박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존재이며 마치 감독이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팀의 엄청난 성공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LAFC가 스타 선수들로 가득한 팀에서 약점이 없는 강력한 팀으로 진화했다는 데 동의합니다. 세인트루이스와의 이 영승리는 단순히 선두 자리를 굳히는 3점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로만 비르키의 카메라를 통해 우리는 손흥민의 축구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비록 득점에는 나서지 않았지만 그의 열정과 기술은 동료들의 모든 돌파와 슈팅에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발로만 축구를 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레전드처럼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LAFC에서 손흥민의 침묵은 어떤 상대에게든 가장 두려운 소리입니다. 손흥민의 희생이 LAFC가 이번 시즌 역사적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가 골짜기로 복귀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심층적인 축구 분석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 올라올 전술 분석들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